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행정심판 활용법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과 절대 보존지역 훼손 등을 이유로 서귀포 관광 잠수화 문항 제어가를 불허한 가운데 업체 측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규제를 줄여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을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대기업이나 돈이 많은 분들은 행정규제, 행정심판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행정심판 활용을 위한 고급 팁을 행정전문 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린 말 틀리지 않죠? 예, 맞습니다. 대기업이 행정규제 관련돼서 제일 많이 검토하고 돈 제일 많이 쓰죠? 예, 뭐 자문으로 엄청 많은 돈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규제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입법 컨설팅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서 많이 의뢰하는 그런 사무죠. 네, 제가 이제 단어를 막 썼는데, 네. 행정규제와 행정심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권, 국회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네네. 행정권은 우리가 정부라고 말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속한 권한입니다. 예. 국회가 잘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바꾸면 됩니다. 네. 총선이 앞두고 있어서 많은 이슈들이 지금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럼 바꾸면 됩니다. 예. 법원이 잘못하면 2심, 3심에 가서 판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게 충분한지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습니다. 예. 행정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뭐 잘못된 행정을 한다든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뭐 그냥 행정 규제에 대해서 잘못된 권한 행사를 한다든지 잘못했다고 해도 뭐 배째라라고 한다든지 해야 될 행정도 안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법원으로 바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뭡니까, 변호사님? 바로 너무 늦게 말씀드렸나요? 네네. 더 빠르고 싸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행정 심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이 생각보다 잘 이용되고 있질 않는 것 같아서 거의 뭐 사장됐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더 잘 이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주요 사건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식품위생, 음악산업, 공중위생, 담배사업 그리고 화물자동차 분야에서 행정심판이 337건이 제기됐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지역이 전체 대상일 텐데 중소기업이 200만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구가 1,300만 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뭐 식당만 해도 엄청날 텐데 식품위생이 관련될 텐데요. 거기도 엄청나게 건이 몰려야 될 텐데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생각보다 주요 사건에 한정된 통계이긴 하지만 좀 사건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넓은 경기도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은 인용률인데요. 337건 중에 136건이 인용이 됐습니다. 많이 인용된 거죠? 예, 40% 정도인데 행정소송 승소율을 저희가 한 20% 보고 일단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 20% 보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에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4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인용률이죠. 그렇다면 행정심판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더 많이 이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와 법승의 행정 전문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전담센터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돌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행정의 수준을 높여보자 하는 좀 그런 뜻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자체가 좀 더 그 많은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체계화되면 국가 행정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른 변호사들도 이 방송 듣고 행정 입법, 행정 심판에 많은 관심을 같이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행정 심판을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행정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이 자기 시정을 한다는 겁니다. 행정이 스스로가 고친다는 거라서 사실은 많은 구체적인 처분에 있어서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사례들을 보면
뭐 국가유공자 처분 취소 처분에 관한 사건도 있고요. 네. 정보공개에 관한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증 발급에 관한 사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상위 등급이나 도시 문화재 지정 문제나 예. 뭐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예. 아니면 과징금을 받았다든지 법령과 관련돼서 규제가 있어서 규제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작용에 대해서는 다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거의 많은 것을 맞습니다. 거의 이제 다 다퉈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계속 듣는 이야기가 법원이나 재판 거치는 것보다 행정심판으로 가면 더 폭넓게 더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다퉈볼 수 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어떤 것까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더 넓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는 거니까 네. 상권분립에 따라서 사법권,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훨씬 많이 다양하게. 마음대로 기각할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재량을 갖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법원은 예. 그냥 취소하고 무효만 선언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취소도 할 수 있고 무효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예. 영업정지 3개월 아유 심하네 2개월로 줄여.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했어? 이거 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자율권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군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한 단계 높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행정청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넓게 볼 수 있고 폭넓은 처분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자, 그 중에서도 또 이야기를 들어봤던 건 신기했던 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네. 의무를 이행해라. 예. 법상에 너 의무 있어. 규제상에 의무 있잖아. 이거 왜 안 했어? 예. 이런 심판도 가능하다라고 예.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런 부분 많이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걸 해달라는 게 사실 그게 당연한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원에 가면 해달라고 할 수가 없고 취소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거부했으면 그 거부를 취소해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은 바로 거부를 취소할 게 아니라 그 거부한 처분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구청에서 그거 허가 안 해줄 거예요. 건축하는 거 허가 안 해줄 거예요라고 했을 때 예. 그럼 거부 처분 취소를 이제 우리는 법원에 제기해야 그렇죠. 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건축 허가 나한테 해주세요. 건축 허가 발급 청구, 건축 허가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이행 청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행정심판에서 정보공개 처분, 거부 처분 취소 청구가 아니라 정보공개 이행 청구. 그 정보 나한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라. 당신이 해야 되는 걸 왜 안 하고 있냐. 이거를 직접 따져 물을 수 있는데 그거는 행정심판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리 구성은 쉽지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규제 규정을 다 따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그때 판단 기준, 척도는 뭡니까? 법원은 위법성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법에 위반됐냐라고 하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 상식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부당성도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판단한다. 부당성은 한 목적성을 판단한다. 한 목적적이냐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행정 똑바로 했냐까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변호사님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행정심판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뭐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 과징금 처분으로 바꾸는 대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는 법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처분이 아니라 저런 처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규정을 적용해서 이 처분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타당하네라고 하면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법하진 않지만 좀 과하네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처분의 정도를 고려해서 변경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대안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잘 먹히고 이제 그거는 변호사가 얼마나 잘 설득력 있게 이제 그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제 상상력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똑같은 규제라도 사실은 처분이 전혀 다른 또는 목적 달성과 관련해서 훨씬 효과적인 가벼운 처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상력이라는 말씀 너무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규제입법과 행정처분 절차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진짜 부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